기자 윤재로 위 사람을 비상 2023년 12월 29일 국민의힘. 제가 우리 팀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경률 위원이십니다. 20년 넘게 공익활동에 헌신하셨고 우리의 김혜지 의원이십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진심을 다한 의정활동 해오셨고 민경우 의원입니다. 운동권의 특권정치 청산에 앞장서 주실 분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 이제 비대위원들 관련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요, 요에 앞서서는 오늘 사무총장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이게 이제 여당의 싱크탱크잖아요. 그 인선에 대한 또 내용도 좀 발표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총선 실무를 담당하실 새로운 사무총장은 초선의 장동혁 의원이십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전문 조직으로 더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론조사와 분석의 전문가를 모시게 됐습니다. 전 조선일보 기자 홍영림 기자를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인선이 있었죠. 여기 화면 보시면요. 장동혁 의원 앞서서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원내대변인으로 소개됐는데 이제 사무총장이 됐어요. 충남 지역의 지역구가 있고 초선입니다. 보통 사무총장은 한 3선 정도가 했는데 초선으로 파격적으로 지금 임명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직 기자였죠.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윤석 대변인 특히 사무총장이면 당의 살림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수가 꽤 높았어요. 보통 3선 정도 했었는데 앞서도 그랬고요. 근데 이번에 초선 의원을 뽑았고 그리고 장동혁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조인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능력 본위로 선수와 상관없이 뽑은 인사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사무총장이 과거에는 당 사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지금도 중요한 자리지만 그랬고 한데 장동혁 의원은 초선이고 또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분이라 그냥 0.5선 이렇게 또 표현하죠. 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발탁한 것은 그만큼 당에서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장동혁 의원이 보여줬던 능력과 여러 평판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항상 이 선수라는 벽에 우리가 갇혀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은 3선, 뭐 무두구는 재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깼다는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그 인선 기준이라는 것이 역시 능력 이런 것에 바탕이 된 것이다. 어떤 관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혹시 생각합니다. 또 법조인 선호가 좀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장동혁 의원은요. 법조인일 뿐 아니라 행정공무원도 했었어요. 그런 것까지 따지고 보면 뭐 만약에 장동혁 의원이 검사 출신이었으면 엄청난 또 비난을 했을 텐데 그런 어떤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선호했다.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오늘 인선이 사실 언론에서 예상 못했었는데 굉장히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초선 사무총장이구나. 이렇게 약간 파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졌는데 이런 가운데 사실은 비대위원 중에 한 분 요거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계속되고 있는데 뭐냐면요. 이 과거에서 이른바 이제 노인 폄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노인회에서 이게 또 반발이 있었는데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노인회 화면입니다. 이게 논란된 발언이잖아요. 이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논란된 발언. 이거를 제가 좀 읽기에도 조금 이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조금 거북할 수 있어요. 뭐 오래 산다는 거. 근데 본인이 또 금방 또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이라서. 그게 나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또 어제입니다. 노인회장이 한강의 기적 일궈낸 세대에게 망언을 했다. 민경우 즉각 사퇴시키고 한동훈은 즉각 사과하라.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민경우 비대위원이 오늘 임명장 받으면서 또 관련된 얘기 좀 꺼내놨군요. 그리고 당에서도 약간 걱정을 하면서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명장 민경우. 먼저 과거 신중치 못했던 표현을 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386 세대가 나이와 지위로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보니까 어쨌든 그 발언 내용은 부적절해서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어르신들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방금 그 대한노인회 발언 관련해서 사과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잠시 예. 박원석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권의 대표적인 실언 막말로 꼽히는 게 이제 어르신들 편의 발언인데 이 과거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사례들이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의 김은경 비대위원장이 어르신 편의 발언을 해가지고 대한노인회 찾아가서 뭐 야단도 맞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김은경 비대위가 시작하자마자 힘이 확 빠지는 예. 그런 악재가 됐었는데 당시 발언 내용이 뭐였는지를 돌이켜보면 이게 이제 투표권을 좀 달리해야 된다. 미래가 아직 한참 남은 젊은이들하고 미래가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들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그때 발칵했죠. 나이 그걸로. 비례 투표 뭐 예. 이런 얘기를 했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지금 저 민경우 비대위원의 발언은 더 심각해요. 너무 오래 사는 게 문제고 빨리빨리 돌아가시라. 이거는 글쎄요. 저는 그건에 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맥락을 386 세대가 세대 교체를 가로막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다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맥락이 맞지 않아요. 386 세대 비판하는 거하고 어르신들 빨리 돌아가시라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그 맥락상 연관이 있습니까? 변명에 불과하고 예. 저 정도 발언이면 그 민경우 비대위원은 특정한 용도로 발탁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586 저격용으로 과거에 저분도 운동을 했던 그렇죠. 분이고 586 세대예요. 586이 다 이제 현실 사회의 변화와 현실 정치의 변화에 맞게 이렇게 좀 현실적인 사고로 돌아왔을 때 끝까지 친북적인 활동을 마지막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이제 전향해가지고 586 저격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용도로 투입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의 저런 반발이나 저게 총선 때 되면 저 발언이 계속 소환될 거거든요. 그런 악재를 고려한다면 정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김기웅 전 부대변인. 네. 사실 과거 잠깐 말씀하셨지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그 과거 이른바 노인 비하, 노인 폄하 논란이 됐던 그 발언 때문에 그게 불거졌을 때 사실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판했던 모습과 당시의 발언들이 또 소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이제 43년생이고 이제 여든을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대한 존중, 감사함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정치라 하면 어떻게 본다면 미래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미래라는 것이 현실에 기초하고 과거에 대한 고마움이 전제가 돼야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본인이 말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그 상황에서 예. 사과는 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대한노인회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표하는 그런 모임으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가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 민경우 비대위원 혼자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게 좋습니까? 저는 우선은 가서 본인의 어떤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을 갖고 사과를 하고요. 많이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도 미흡함이 있다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는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세대별로 그러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그 수용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잘못은 인정하고 다만 그것이 사태냐 아니다 이 문제보다는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고 그걸 받아들이냐 이 문제까지를 좀 한번 본 다음에 그다음에 좀 논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여름이죠.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그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굉장히 비판 논평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노인 비하 폐륜당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노인 비하 막말 프레이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니까 폄하해도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본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혁신을 통해 민주당을 살리기는커녕 이딴 실언과 망언으로 민주당을 오히려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약간 좀 이 국민의힘이 약간 수세가 돼버렸죠.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래서 정치가 돌고 도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품격 있게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궁색할 겁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기대가 높았잖아요. 근데 민경우 비대위원을 임명하면서 정말 당시 어르신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를 준비했던 그런 공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는 게 우리 통상적인 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386 청산을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빨리 돌아가셔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민경호 비대위원장이 저기 앉아 있는 한은 계속해서 노인분들은 그게 생각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과를 하셔야 될 게 지금 민경호 비대위원장의 역할 자체가 운동권의 어떤 그런 특권 정치 이런 부분을 청산하라고 왔잖아요. 예. 저는 민경호 비대위원장부터 발언부터 청산하고 비대위원장이 오셔야지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비대위원장 자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첫 출발을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들이 뭐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대한노인에서 좀 굉장히 좀 화를 내셨어요. 아무튼 좀 약간 여당으로서는 약간 난처한 상황. 지금 두 분 여기 아까 김경영 전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이건 빨리 좀 수습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